벨소리도 없었고 노크도 없었다. 대신 현관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나서야 누군가 이 집 앞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누가 왔는지, 언제 왔는지,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이 상자는 우연히 놓인 게 아니라는 것. 현관문 앞에 멈춰 선 그는 한동안 상자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놀라움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묘한 불안이었다. 올게 왔다는 생각이 아무 설명 없이 머릿속을 스쳤다. 상자를 들어 올리자 의외로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무게로 가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직 아무것도 열지 않았음에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아도 될 전화였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상자 보셨죠? 낯선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건 이 집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십니까? 질문은 형식적이었다. 상대가 대답하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선택은 곧 하셔야 할 거예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상대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 남겨진 건 상자 하나와 시간을 지정하는 경고뿐이었다. 상자를 열기까지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열지 않아도 이미 이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결국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예상보다 단출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USB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그걸 지금 열 생각이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막으려는 말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다. 지금 이 집에서 그걸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은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은 상자를 열어봤다는 증거였다. 그건 상대는 말을 멈췄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이 서로의 머릿속에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건 이 집이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물건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접수대 앞에 서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는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이곳은 안전해야 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대기 의자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병원까지 오셨네요. 짧은 말. 그리고 이어진 문장. 혼자 오신 거죠?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었다. 감시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이었고 통화는 끊겼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곳이 더 이상 몸을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토록 불안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집에서는 USB를 둘러싼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본격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걸 열면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너무 분명했다. 그걸 여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든 균형이 의미를 잃게 된다. 이 집은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침묵은 평화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해였다. 그리고 USB는
그 유해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전화는 그날 유난히 자주 울렸다. 받는 쪽도 거는 쪽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였다. 다른 쪽에서도 같은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굳었다. 다른 쪽, 같은 것. 이 상자와 USB가 이 집만을 향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지금부터는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는 결과보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약 그 USB 속 기록이 자신과 연결돼 있다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낯설게 보였다. 누가 이 판에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이제는 구분조차 어려웠다. 집에서는 누군가 결국 자리를 비웠다. 짐을 싸서 나간 것도 아니었고 싸우다 뛰쳐나간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리를 비웠다. 그 공백은 말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겼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다. 누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버티지 못할지를. 밤이 깊어질수록 확실해진 사실은 하나였다. 이 상자와 USB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집 앞에 놓인 게 아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달된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병원으로 향했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는 자리를 비웠고, 누군가는 USB를 열기 직전까지 갔다.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항상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을 때다. 조용할수록 파국은 더 가까워진다. 그날 밤 모두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이걸 끝까지 보게 될까? 아니면 보기 전에 무너지게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집을 넘어 더 큰 판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소파에 앉아 USB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방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소리였다. 소리가 나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소리가 너무 평소와 같을 때였다. 평소처럼 물이 끓고 평소처럼 시계 초침이 가고 평소처럼 누군가의 발소리가 오가는데 그 모든 평소가 갑자기 연기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그 번호는 마치 이 집의 일부가 된 것처럼 끈질기게 울렸다. 받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이 분명했다. 받으면 더 위험해질 것도 분명했다. 하지만 사람은 대개 불안을 이기는 선택을 한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가 말했다. 그 USB 아직 안 열었죠.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차분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차분한 사람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이미 판을 짜놓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누구십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상대는 대답을 피했고 바로 핵심을 던졌다. 당신들은 지금 선택을 미루고 있어요. 근데 선택을 미루는 순간 선택권은 남에게 넘어갑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설명처럼 들렸다. 설명처럼 들리는 협박이 가장 위험하다. 사람은 이건 조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열지 마세요. 상대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 그걸 열면 그 순간부터 추적이 더 쉬워져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다. 추적. 그 단어는 이 상자와 USB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전이라는 걸 확정해버렸다. 그럼 왜 보냈어? 낮게 내뱉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열지 말라면서 왜 보내? 상대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배송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문장이 집안의 온도를 바꿨다. 배송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즉, 이 집뿐 아니라 어딘가에도 같은 것이 도착했거나 이미 도착했고 이미 누군가는 열어봤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병원 쪽도 움직이고 있어요.
상대가 덧붙였다. 거긴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남겨진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USB를 열지 않았는데도 이미 너무 많은 걸 들은 기분이었다. 병원에서는 상황이 더 직접적이었다. 대기실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는 계속 몸이 식는 느낌을 받았다. 따뜻함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에 놓인 안내 표지판,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라는 느낌이 들수록 더 불길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지금 당신 뒤에 누가 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는 순간 더 확실해질까봐 몸이 굳었다. 그는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걸음을 옮기는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검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문장, 같은 경고. 그 반복이 너무 집요해서 이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규칙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검사실 안은 밝았고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혼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살아남는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많다는 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목 뒤가 서늘해졌다. 집에서는 USB를 둘러싼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진짜로 열 거야? 지금 열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그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숨겨왔던 것들이 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 있었다. USB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갈고리였다. 갈고리를 걸면 올라오는 건 한 가지가 아니다. 연결된 모든 것이 딸려 올라온다. 그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누군가 이미 그 갈고리를 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집 앞에 상자를 놓고 간 건 열어보라가 아니라 움직여라라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신호를 받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순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당한다. 그때 집 안에 있던 누군가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받는 사람은 잠깐 망설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떤 전화든 정보일 수 있었고 정보는 생존의 재료였다. 상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상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죠. 당신 누구야?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같은 말투. 다른 목소리인데도 말의 구조가 비슷했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매뉴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상대가 말했다. 지금 그쪽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거긴 약한 사람을 흔들기 좋은 장소니까. 약한 사람.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다. 약하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불리는 순간 사람은 더 약해진다. 상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오늘 밤 누군가는 반드시 입을 엽니다. 전화는 끊겼다. 그 밤은 길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줄어들었고 눈빛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말이 줄어드는 건 평화가 아니라 준비다.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는 준비. 상대가 먼저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는 준비. 그때 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USB를 만졌다. 정확히 말하면 USB를 옮겼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은 지금이 되어버렸다. 그는 USB를 들고 있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떨리지 않는 손은 결심한 사람의 손이다. 지금 아니면 더 늦어. 그가 말했다. 그 문장은 상자 속 메모와 똑같은 구조였다. 지금이 아니면 늦다.
그 사실이 더 불길했다. 누군가의 언어가 이 집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걸 열면 끝이야. 누군가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건 잔인했지만 대답해도 잔인할 뿐이었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낮게 말했다. 끝난 걸 확인하는 거야. 그 말에 누군가가 기겁했다. 기겁은 공포의 표정이었고 공포는 비밀이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다른 누군가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숨기고 있구나. 비밀은 늘 이렇게 퍼진다. 내용이 아니라 누가 알고 있는지가 먼저 퍼진다. 그때 집 안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 번호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받자마자 상대가 말했다. 지금 열었어? 숨이 멎었다. 열었어? 라는 질문은 열려 있는 걸 보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아직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끊었다. 열지 마. 지금 그걸 열면 너희 집엔 사람이 찾아간다. 그 한 문장이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사람이 찾아온다. 이제 이건 가족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으로 확대됐다. 병원에서는 검사가 끝난 뒤 그가 잠깐 혼자 남는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치명적이었다. 혼자 있는 순간 사람은 가장 쉽게 흔들린다. 그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았던 복도에서 조금 벗어난 공간. 그 순간 누군가가 어깨를 스쳤다. 정말 스쳤을 뿐이었다. 사과도 눈 맞춤도 없었다. 하지만 그 스침이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즉시 주머니를 확인했다. 휴대폰은 있다. 지갑도 있다. 그런데 아까까지 손에 쥐고 있던 메모가 없었다. 땀이 났다. 그 메모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였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받지 않아도 이쪽이 불안해질 뿐이다. 받자마자 상대가 말했다. 확인하셨죠? 뭘? 누가 당신 옆에 있었는지. 누가 당신을 스쳤는지. 상대는 낮게 웃지도 않은 채 말했다. 병원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상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무심하게 말했다. 그 기록 이미 누군가 열었습니다. 그 말은 심장을 쥐어짰다. 누가 열었어?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상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열지 않아도 기록은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전화는 끊겼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병원의 공기가 갑자기 탁해졌다. 숨이 잘 안 쉬어졌다. 기록이 나를 찾아온다. 그 말은 그가 어디로 도망치든 소용없다는 뜻이었다. 집에서는 USB가 결국 노트북 옆으로 옮겨졌다. 아직 꽂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옮겨졌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사람은 늘 그렇게 시작한다. 완전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결정에 가까운 행동부터 한다. 그 행동이 누적되면 결정이 되어버린다. 정말 할 거야?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묻자 그는 짧게 말했다. 누군가는 이미 했어.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제일 바보가 돼. 그 말은 논리 같았지만 사실은 공포였다. 남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어떡하지? 그 공포는 사람을 무모하게 만든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다. 지금부터 10분. 보낸 사람은 모르는 번호였다. 10분이 뭐라는 거지. 그런데 그 숫자가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정확한 시간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으려 했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안 돼. 지금 열면 우리 진짜 끝나. 잡힌 손목이 떨렸다.
이 떨림은 누구의 떨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잡은 사람도 떨리고 잡힌 사람도 떨렸다. 떨린다는 건 둘 다 두렵다는 뜻이다. 두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건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그는 손목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너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잡는 거 그냥 겁이 아니라는 거 알아? 잡은 손이 굳었다. 그 굳어짐이 답이었다. 그는 더 낮게 더 정확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봤지. USB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그 말이 끝나자 집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었다. 누군가는 이미 봤다. 그 사실이 말로 확인되는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된다. 확신이 된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그날 밤 누군가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갔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 이별을 선언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숨을 쉬러 나간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한 발이 결정적인 균열이 됐다. 집 밖 공기를 마시며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때 메시지가 왔다. 현관 앞 상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피가 식었다. 상자 하나가 아니었다. 그럼 누구에게 또 갔다는 거지. 그는 반사적으로 집을 돌아봤다. 집 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표식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저 불빛은 여기라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들어가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였다. 병원에 있던 사람의 전화였다. 받자마자 상대가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누가 방금 스쳤어. 그리고 뭔가 없어졌어. 그 말에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금 어디야? 혼자야? 상대는 잠깐 침묵하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 여기 안전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그 한마디가 집 밖에 있던 사람의 결심을 확 바꿨다. 집 안에 USB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지금은 사람이 중요했다. 사람이 무너지면 기록은 저절로 퍼진다. 그는 짧게 말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차키를 잡았다. 그 사이 집 안에서는 결국 USB가 노트북에 꽂혔다. 꽂히는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더 끔찍했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화면이 켜졌다. 파일 목록이 뜨기까지 몇 초가 걸렸을 뿐인데 그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다. 파일 목록이 뜨자 누군가가 먼저 이름을 읽었다. 익숙한 이름, 익숙한 날짜, 익숙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는 이 집에서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입을 손으로 막았다. 기겁이었다. 기겁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의 반사다. 그게 여기 왜 있어라는 기겁은 그게 진짜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게 뭐야?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걸 누가 보냈어? 질문은 쏟아졌지만 정답은 없었다.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서로를 바라본다. 서로의 표정을 읽는다. 서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을 찾는다. 무너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죄인이 된다. 병원에서는 그가 결국 혼자가 아니게 됐다. 누군가가 도착했고 그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겨우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이 그를 버티게 만들었다. 하지만 안도는 길지 않았다. 안도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약해진 순간 공포는 더 크게 들어온다. 그때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정확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나를 찾아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도착한 사람은 낮게 말했다. 지금 움직이자. 여기서 버티면 더 위험해. 그들은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옮기는 순간에도 그 시선은 따라왔다. 집 안에서는 파일 하나가 열리려 했다. 마우스 커서가 녹취 파일 위에 멈췄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만해. 그것까지 들으면 우리 진짜 끝나. 끝. 끝이라는 단어가 이 집에서 너무 자주 나왔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끝을 부르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었다. 그는 커서를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끝날 일이면 끝나야지. 근데 나는 끝나기 전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지부터 알고 싶어. 그 말은 정의감이 아니었다. 복수에 가까웠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놨는지. 그 상대를 알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때 집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처음으로 정상적인 방식의 방문이었다. 그 정상성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느껴졌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누군가가 문 쪽으로 다가갔다. 다른 누군가가 손목을 잡았다. 열지 마. 지금 문 열면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사람이 들어와. 그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문 바깥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입니다. 택배라는 단어가 이제는 평범하지 않았다. 택배는 상자를 의미했고 상자는 USB를 의미했고 USB는 파국을 의미했다. 문을 열면 또 다른 상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을 열지 않으면 문 밖의 사람이 택배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조금 길게. 그리고 그 다음은 두드림이었다. 초인종이 아니라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택배 기사처럼 들리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정중함이 얇았다. 정중함 아래에 서두름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려야 한다는 서두름. 그때 집 안에 누군가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문 열지 마. 그 순간부터 들어간다. 숨이 멎었다. 문 앞의 사람은 다시 말했다. 문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협박이었다. 병원에서는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 순간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집 쪽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했다. 집에서 무언가가 터졌다는 걸. 그리고 그 터짐은 소리보다 먼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걸.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는 나쁜 상상만 키운다. 그는 더 세게 누르다가 문득 깨달았다. 지금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연결되지 않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집 안에서는 문 앞의 사람과 문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압박하고 있었다. 문 앞의 사람은 계속 정중했고 그 정중함이 더 무서웠다. 정중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쉽게 선을 넘는다. 문 안에 누군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공포였고 공포는 전염됐다. 그 순간 USB 화면에서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열렸다. 누군가 클릭하지 않았는데 열렸다. 그것이 가장 끔찍했다. 누군가가 이 집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화면에 글자가 떴다. 너희가 열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 문장이 뜨는 순간 누군가가 비명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기록은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몰리고 있었다. 문 밖에서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잠금이 걸려 있어도 손잡이를 돌리는 행위 자체가 심장을 찢었다. 열어. 누군가가 속삭였다. 지금 열어버리고 끝내자. 미쳤어?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열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때 집안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아까 그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상대가 말했다. 문 열지 마세요. 이미 안쪽으로 들어갈 준비 끝났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상대는 차갑게 말했다. 왜냐하면 오늘 밤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거든요. 통화는 끊겼다. 그 문장을 끝으로 집안의 공포는 정점으로 치솟았다. 그날 밤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도 사건은 들어왔다. 전기가 잠깐 나갔다. 정확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그 찰나의 어둠은 사람들의 심장을 뽑아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다. 그런데 USB가 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 있어야 할 USB가 없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USB는 사라졌다. 그 사실 하나로 모두가 알았다. 이 집 안에 이미 누군가 들어왔다는 걸. 누군가가 문 밖에 있던 게 아니라 문 안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공포는 아직 가능성의 감정이다. 지금은 가능성이 끝난 상태였다. 지금은 현실이었다. 병원에서 그는 결국 다시 전화를 받았다. 집 괜찮아? 그가 묻자 상대는 잠깐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USB 없어. 사라졌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는 숨이 멎었다.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가져갔다는 뜻이고 가져갔다는 건 이제 그 기록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는 낮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 한 문장은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끝났다고 믿었던 밤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게임판이 지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 위에는 한 가지 규칙만 남아 있었다. 가장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진다. 그날 밤 누군가는 입을 열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침묵을 거래로 바꿨고 누군가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 USB를 가져갔다.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제부터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사람을 찢을 것이다. 그 사실을 누가 먼저 꺼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당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